그 비슷한 취지로요.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아예 문영배 대행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조대현 변호사가 증거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점에 대한 이의를 했습니다만 문영배 소장 대행은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2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쳤다 하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을 주고 거부를 했습니다.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문 권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소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문영배 대행의 언쟁 혹은 공방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아예 최수원 평론가님 면박 너무 심했다라고 규정했어요. 석 변호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과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지금 석 변호사 말대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 수용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공정하게 보이냐는 거죠. 공정한 절차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보이냐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객관적인 눈으로도 국회 소추단의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으로 대하고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라든가 보완에 대해서는 조금 박절하게 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게 보여지는 것도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과정들의 총합이 저는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과 공감의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는데 예. 이런 과정들이 과연 하나하나의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씨앗을 쌓아서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윤 부원장님. 그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특히 뭐 윤 대통령 측도 얘기했다시피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됐다고 하는데 아예 석동현 변호사 주장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 측 혹은 아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까지 이걸 대통령을 포위했다라고 하는데 승복 여부를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연역적으로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예. 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종합해 보면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재판 진행이 그렇게 원활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증거 채택 여부나 형소법 준용 규정을 다소 좀 다양하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검사 출신처럼 소출하는 거잖아요. 예. 소추하는 국회 검사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판사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 역할을 대리하는 소추 대리인단 분들하고 만약에 동일한 서클이라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좀 불공정할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관적으로 볼 때도 뭐 재판 진행이나 소추 의결 과정 등을 볼 때 이것이 공정하지 않았다. 근데 공교롭게도 공정하지 않은 그곳에 있던 분들의 서클이 우리법 연구회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저런 문제 제기는 특정 서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지만 예. 좀 더 조심해달라. 이런 취지의 아마 경고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요. 전한길 씨, 뭐 보수의 대표 스피커격인 지금 전한길 씨가 헌재가 만약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이 파면되면 여론이 들끓 것이고 뭐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현장 연설에서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저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김준일 대표님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거든요. 숨은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승복해야겠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대통령 직위에 있으셨던 분이 그 결정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뭐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그것을 좀 인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을 기묘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고 마치 일부가 느끼는 약간의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이 불공정하고요. 또는 일방적으로 지금 상당히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이상 헌법재판소를 공격해 왔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그렇게 많이 또 오랫동안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윤기찬 그 변호사님께서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과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의 어떤 서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검사 출신들, 검사, 판사, 같은 학교, 특정 기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로 전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단지 헌법재판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알겠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 짧게 이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피 회피 그 재책사를 좀 넓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됐지만 이제 회피 기피 관련돼서 의견이 너무 다르죠. 예. 그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그 회피 사유 내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비판하는 기초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기묘하게 뭐 우리 법 연구에 출신 편향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포위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또 하나 있는 게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여기가 문영배 대행의 진짜 집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문 대행 집 앞에서 출퇴근 시위를 벌이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면은 탄핵 심리가 끝날 때까지 뭐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보는 거죠. 네. 똑같이 헌재의 그런 불공정한 그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영배 소장이 예. 이에 대해서 느껴라.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걸 느껴라라고 또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영배 헌재 예. 재판관 탄핵 소추에 예, 예. 동의 해주셨고요.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강승규 의원, 그게 국민 여론이다. 좀 느껴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부적절하다 못해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국민 여론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뭐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뭐 자칫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 또 엄연하게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헌재에서도 지금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헌재에서 빠르게 수사 의뢰하고 뭐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당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던 유튜버 그 당시에 뭐 구속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아무리 그런 사법 절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 불만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재판관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은 당연히 부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옹호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 장면들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 국민의힘이 예.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뭐 실제로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문영배 대행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강승규 의원이 전해줬다고 하더라도 뭐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평론가님. 근데 헌재도요. 이제 최근에 사실 여러 국민의힘의 뭐 공격 혹은 뭐 대본 있는 거 아니냐, 문영배 대행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얘기에 뭐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 정보, 악성 댓글 자료 수집 중이다. 헌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도 뭔가 자기들을 방어하겠다.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은 우리가 자체 조사하고 고발하겠다 얘기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재는 이게 일반 사법심사와 달리 단심제입니다. 딴 데는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이 판단하지만 헌재는 한번 판결 내리면 그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정치와 법치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조금 더 획득하려는 모습으로 봐야지 마치 이게 재판의 독립권을 침해하고 해서 헌재가 과잉 대응하는 듯한 모습도 저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배 대행 관련 얘기 아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다시 임명이 안 되면 자동으로 6개월 임기 연장하는 임기 연장법 논란 위헌 아니냐, 사람 정해놓고 만드는 위인설법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